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록 루틴을 좀 다시 되찾는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열흘 동안, 어제까지 열흘 동안 4시간씩 잤어요. 그 이유가 지금 쓰고 있는 곧 나올 고립에 대한 책을 2교를 봤기 때문인데요.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에 동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막바지 작업이었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는 3교까지 이제 봅니다. 제가 예전에 파주 브이로그에서 그날 이제 1교를 전날 보고서 3시간을 자고 여행을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2교가 끝나고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2교는 조금 더 빡셌어요. 그래서 4시간씩 열흘을 자고 거의 다른 모든 스케줄을 취소를 하고 완전히 이 마감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뭐 집안일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근데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이게 다 병원년 때문이다. 병원년이 불기둥이라던데 병원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패닉에 대한 영상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다행히 그 뒤로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 잘 적응하고 이 시간들을 으쌰으쌰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4시간씩 자고 글 보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떤 다이어리도 적지 못한 상태다. 모든 다이어리들이 지금 열흘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다이어리들은 그 앞에 걸도 좀 채우고 어떤 다이어리들은 그냥 지금 것부터 다시 이어서 쓰는 걸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록 루틴을 다시 되찾은 과정을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매일 또 쓰는 건 아니지만 썼다 안 썼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닝 루틴으로 모닝 일지, 아침 일기 같은 거를 쓰거든요. 그거를 써보고 그 다음에 아침 독서를 좀 해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트래커를 정리하는 것까지, 세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모닝 일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모닝 일지는 이 다이어리에다가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판매는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노토라는 브랜드의 A660 바인더이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적어주고 있고, 이게 다른 다이어리들도 다 잘라서 잘라야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좀 뭔가 반듯하게 잘 접히지가 않는 것 같아. 이게 왜 있냐면 많은 다이어리들, 괜찮은 나름 신경 쓴 다이어리들에는 대부분 이게 있는데, 이 링 자국이 밖에 표지에 자국 나지 않게 해주는 프로텍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게 있으면 약간 반듯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잘 접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뺐더니 훨씬 납작하게 접혀서 뭔가 제가 더 좋아하는 느낌이 됐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쓸 때에는 또 무한정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하이타이드 펜코를 만드는 브랜드죠. 거기서 나온 모래시계, 이게 15분인지 20분인지 하는 시간을 측정해 주고요. 아마 라지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한번 재면서 아침 일지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밀린 트래커를 쓰고 왔고요. 트래커가 밀렸을 때, 다이어리 밀렸을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 스티커를 붙인다. 스티커로 자리를 메꾼다. 이런 꼼수를 사용하여서 수월하게 메꿨습니다. 하지만
살림 트래커 하나 이제 메꾸고 새로 세팅하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거의 2, 3주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좀 지쳐가지고 나머지 2개는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얘네는 잠시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원래 모닝 저널 쓴 다음에 이제 책을 읽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2가지 종류의 뭐라 해야 되지? 책 독서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구독자 이벤트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이 협찬을 받게 됐는데요.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되게 보시면 흔적이 한두 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원래 사용하던 이 브랜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니스툴이라는 그 독서대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실 브랜드일 텐데 이게 엄청 튼튼하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이 독서대가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독서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망가지지 않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약간 단점이라 해야 되나? 아쉬운 점, 장점이자 단점은 얘가 엄청 무겁고 엄청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무게감, 두께감이 잘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랄까 2손으로 들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디 놨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비추고 얘의 용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한 자리에 두고서 거치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맥 사용하기 전에는 맥북을 썼어서 맥북을 이제 쓸 때 얘를 아예 거치해 놓고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이맥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책상에 자리를 좀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한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부피 차지도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피 차지도 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놓고 보기가 놓기가 조금 어렵다. 제 책상이 너비가 1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얘를 펼쳐놓으면 한 느낌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폭을 이제 차지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독서대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차에 마침 이 루시아라는 독서대를 협찬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독서대가 그러니까 이 니스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고 루시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독서대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선생님도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모습도 봤었었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고 좀 작고 이런 쇠로 된 애들에 비해 되게 가볍습니다. 근데 가벼운데 되게 튼튼해요. 이거의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펼쳐지는 형태인데 좋은 점이 높이가 이 니스툴도 높이가 제가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나? 보시면은 이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제 시야에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살 때 조금 더 돈을 주고 사서 이 목이 빠지는 애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위로 올라오게 제 시선으로 올라오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래 보시다 보면은 목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선 높이로 올라오는 독서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얘도 이런 엄청 높이 조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움직이기가 쉽진 않죠.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독서대이고, 근데 이제 이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편하고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독서대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협찬을 안 받을 이유가 없었다. 제가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독서대라서 제가 써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단이에요. 아랫단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높이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제일 높은 거고 이게 제일 낮은 겁니다. 아예 안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에 최대 높이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에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에 걸고 그 다음에 윗단이 있어요. 그럼 이 윗단을 이렇게 올려서 또 여기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구조를 아시겠죠? 이 아랫단은 빼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좀 낮춰야겠네요. 이렇게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단을 아랫단을 올려서 이렇게 2단 거치로 해서 높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손쉬운 독서대인데, 이게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방금 탈착되는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탁 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됐거든요. 되게 튼튼하고 이 위에 그 아이패드나 같은 것들 거치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눕혀서,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 여기 있다.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단으로 되어 있어요. 독서대 거치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패드나 노트북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트북 거치대가 되고, 이 아래 판이 이렇게 송풍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분리하는데 이렇게 버튼으로 사용해가지고 눌러야지 얘가 분리가 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살짝 어색한 감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노트북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올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거치를 하는 그런 독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요즘에는 이 독서대 사용해가지고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게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독서할 때에는 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 인테리어하고는 흰색이 어울리지만 독서대만은 검은색, 그래서 제 시선을 뺏지 않는 그런 색상을 골랐고요. 하여간에 그 구독자분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선물을 여기에서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독서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써보니까 그 선생님이 왜 맨날 갖고 다니면서 쓰고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다녔는지 이유를 알겠어. 저도 좀 선물을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괜찮아. 진짜 잘 만들었어. 이 독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뭐 글 쓰거나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기능성에 진짜 출중한 독서대다. 완전 강추드립니다. 아, 그래서 하여간에 그 궁금하신, 여기 참여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읽을 책은 이제 전장의 기억이라는 책이고, 세미나 지금 하고 있는데 바빴어가지고 세미나 참여도 못했어요. 제가 열흘 동안 4시간 잤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밀린 세미나 분량만큼 책을 좀 읽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장에서, 그러니까 막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의 경험, 기억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한 책이고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이 약간 그 철학적으로 뇌를 좀 비틀어 짜는, 근데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뇌를 좀 비틀어 짜는 그런 읽으면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세미나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세미나가 아주 재밌어요. 책이 재밌으면 세미나가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감을 하느라 세미나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세미나에는 잘 참여해보고 싶어서 이제부터 요거를 읽고서 그리고 오늘 좀 할 일이 많아요. 오늘 할 일들을 소개를 간단히 해보면, 이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60 다이어리인데요. 얘랑 얘를 같이 둘 중에 하나를 뭘 사용을 할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하여간에 얘도 60 다이어리도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하여튼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할 일은 이제 유튜브 촬영했고, 여행 다이어리, 여행을 제가 치앙마이 여행을 갈 거여서 내일 내일 갑니다. 모든 일이 급박해. 이건 병원원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 정말 많은 일이 저에게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행 다이어리도 세팅할 거고, 그 알라딘 중고책 팔고 있는데 주문 들어와서 책도 붙이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지금 저희 마당 고양이들 집을 살짝 보강해 주려고 다이소에서 담요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점심 전에 1시간 안에 그 일을 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후에 지금 회의를 가야 되거든요, 서울로. 그래서 책은 한 많이 읽지는 못하고 또 이 타이머를 사용해서 20분 정도 읽어주고서 이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또 영상을 켜서 어떻게 기록 루틴을 복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회의 가서 다이어리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는 오전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아마 경기도권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2시간 회의하러 왕복 앞뒤로 2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을 통으로 써서 하루를 사실상 거의 다 소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녁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급하게 요가를 다녀왔습니다. 요새 동생이랑 요가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는 요가에 다녀온 내용을 살짝 기록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진짜 거의 계속 요즘에 기록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사실 어제 밤에 미리 좀 해놨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페이지였는데 지난 한 2주 동안 관리를 못해서 텅텅 비어있던 이런 요가 페이지를 이렇게 어제 작성을 해주었고, 오늘 또 자기 직전에 다녀온 요가 수업 얘기를 적어주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붙이고 있는 스티커는 미도리의 요가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재질로, 마스킹 테이프라 해야 되나? 그런 야들한 재질로 나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요 스티커인데, 요 스티커를 사용해가지고 요가한 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가한 거 한번 표시를 해주고, 또 자기 직전에 쓰는 다이어리는 이 5년 다이어리를 써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진짜 오랫동안 안 썼거든요. 16일 날 안 썼고 오늘이 26일이니까요. 열흘 동안 안 썼네요. 진짜 마감한
4시간 자면서 마감한 날만큼 안 잤고, 지금 조금 고민되는 게 이 빈 페이지를 그냥 냅둘지 아니면은 마감이라고 적어 놓을지. 지금 이 10페이지를 다, 그러니까 열흘을 다 채우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감했다 이렇게만 적어 놓고서 오늘 페이지를 적어주고 자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고요. 진짜 바쁠 때는 이런 것도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고, 아마 이 정도로 급하게 몰아치는 마감이 또 있을까요? 이번 마감도 그렇게 때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정도 루틴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다시 하루의 기록 루틴을 다시 복구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제가 되게 많은 다이어리를 쓰고 또 많은 작업을 하면서 기록을 그만큼 많이 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꾸준히 할 때도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니까, 또 못 쓸 때는 저는 사실 강박은 전혀 안 갖는 편이에요. 그냥 못 쓸 때는 그 정도로 이제 급한 일이 나한테 닥쳐 온다거나 패닉에 빠진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또 그걸 잘 맞이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을 쓰는 것도 어쨌든 나의 이 뭐랄까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록을 한다는 이유로 기록이 이 상황들에 앞서가지고 나한테 압박감으로 작용하면 안 되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유연한 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유연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스스로를 좀 몰아세우는 면도 되게 강했었고, 그런데 하여간 30대 되고서부터는 거의 그렇게 몰아세우지는 않는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유 못했으면 뭐 어째 이런 마음. 또 할 수 있게 되면 또 열심히 하고 이러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 번씩 기록 루틴이 깨졌을 때 복구하는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좀 재밌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했나?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재밌고, 또 그동안 못 해놓았던 거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은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약간 싶고,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다 정리해놓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그러면서 정리된 거 보면 또 뿌듯하고, 그런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잘 갖는 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3번이면 열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 인생 그렇게 루틴하게 흘러간 적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루틴이랄 것은 그냥 매번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가는 것. 그냥 상황에 적당히 이거를 꾸준히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루틴을 갖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일 일기 쓰고 매일 기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제 기록량을 보고 좀 신기해하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꾸준히 그러니까 매일 하진 않거든요. 정말로. 할 때 열심히 하고 못할 땐 또 못하고, 못할 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제 감정에 심취해 있잖아요. 그럴 땐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